안녕하세요. 셀즈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베이 고객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베이 고객 관리. 자, 이베이 고객에서 문의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베이 고객은 이베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실시간으로 소통이 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베이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받은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경우에 따라서 한 20% 정도 영어가 아니라 자국의 언어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겠죠. 근데 뭐 최근에야 뭐 아시다시피 구글 번역기 이용하면 웬만하면 다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베이 고객의 문의사항을 살펴보면 구매 전에는 보통 상품의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사용 방법이나 또는 이 상품이 어떻게 배송될 건지, 혹시 할인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매가 된 뒤에는 뭐냐면 대부분 내용이 똑같아요. 배송 정보를 많이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배송이 늦게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늦게 가는 거 뭐 다시 내가 뛰어가가지고 물건을 들고 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송 정보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트래킹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주소를 변경해 달라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 주소 변경은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문의사항은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가 옵니다. 상품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상품을 받았는데, 내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피드백에서, 어떤, 뭐, 문제가 생겼거나, 요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고객이 주소 변경을 요청했을 때 왜 안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주소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응했어요. 메시지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주소로 주문을 신청했는데 고객이 메시지를 와가지고 얘 B라는 곳으로 보내줘. 그랬는데 제가 그래 알았어. 뭐가 문제겠노? B로 보내줄게. 그래서 B로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B의 물건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이어가 야, 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지? 물건 도착했는데 A에 도착 안 했어. 너 B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 B에 도착했어. 라고 언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바이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베이에다가 케이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케이스 오픈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케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대부분의 셀러들이 이런 경우는 집니다. 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 환불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문제가 된다라면 셀러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소를 변경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재주문을 하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시의 모든 잘못은 셀러의 책임이고 이 경우에 돈은 강제 환불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CS의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피드가 기술입니다. 이베이에서는. 그리고 명확한 어조,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야,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봐. 한 일주일 뒤, 한 10일 정도 뒤면 도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문한 사람이 불안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 일주일만 더 기다려줄래? 만약에 일주일 안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전부 환불해 줄게 라고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문을 한쪽에서도 불안을 느끼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뭐 이베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켓에서 당연히 셀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중에
자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객 관리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화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국제 전화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 메시지로 대부분 전화가 와요. 이베이 메시지를 들어가는 곳은 보통 마이 이베이에 가셔가지고요. 그리고 커서를 갖다 대면 드랍다운 메뉴가 열릴 것이고 밑에 쭉 보면 메시지 있죠. 네, 메시지 요거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화면 자체 내에서 보시면 여기 메시지 있죠.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뾰로롱 하고 메시지 창이 열리고요. 보시면 전체 메시지 창의 구조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메시지 박스 네이버나 뭐 네이트나 뭐 이런 거 쓰는 곳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찍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가볍게 살펴보면 인박스는 받은 편지함이고요. 올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고 프롬 멤버스는 바이어로부터 온 메시지, 그리고 프롬 이베이는 이베이 메시지, 보낸 편지함, 휴지통, 그리고 보관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내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베이 메시지를 특정 기간을 정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 온 공지사항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화면은 자, 메시지 삭제할 수도 있고요.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카이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리드, 언리드, 플래그드, 언플래그드 하셔가지고 메시지 포기사항에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을 클릭하시게 되면 당연히 특정 폴더 쪽으로 메시지를 이동할 수도 있겠죠. 뭐 요 정도까지만 메시지를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메시지함이 이렇게 생겼고요.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 클릭하시면 메시지 이렇게 열립니다. 메시지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열리면 메시지 쭉 읽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리플라이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이 열리면 Enter your text here 이 부분에서 메시지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send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포토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바이한테 보내는 게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어태치 포토 가능하십니다. 여기 어태치 포토 클릭하시고요. 여기 뭐 OK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Select Photo from 요거 Your Computer 버튼 클릭하시면 화면이 열리고 여기서 Send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저기 포토를 어태치 하셔가지고 자, 메시지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자, 이제부터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어쩐 특정 문제가 터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판매가 됐는데 실제로 재고가 없는 아웃 오브 스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경우에는 먼저 바이어에게 의사 확인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야, 구매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네. 어떡하지? 환불을 해줄까?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보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뭐냐면, 고객한테 환불을 해달라고, 즉,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강제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대부분 뭐 다른 물건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다른 물건을 바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고객이 예를 들면 주문 취소할게요,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동의한 후에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단 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냐면 재고가 없는데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셀러 등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원칙적으로 얘는 디펙 사유입니다. 셀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아웃 오브 스탁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웃 오브 스탁으로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디펙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옆을 쳐서 공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취소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주문 취소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에 저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서 바이어가 주문 취소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 주문이 들어온 곳에서 앞부분에 화살표 표시를 클릭을 딱 하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 캔슬 오더 보이시죠? 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캔슬 오더 클릭하시고 그러면 캔슬 오더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넣어야 돼요. 셀렉터 리즌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유가 3개가 나옵니다. out of stock, 그리고 바이어가 캔슬을 원한다, 또는 주소에 문제가 있다. 제일 위에 거 out of stock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디펙이 됩니다. 여러분들 셀러 등급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ut of stock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이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매가 불가능해요. 이베이에서는 자기 제품을 가지고 다 팔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uyer asked cancel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하셔가지고 서밋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주문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셀러 등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문을 정상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잊지 마셔야 돼요.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상품 보냈을 때. 그러면 뭐냐면 아이템 에지나 디스크라이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메시지가 오겠죠. 야, 상품 다른 거 왔어, 바꿔줘 하고 리턴하고 같이 옵니다. 그죠? 당연히 상품을 다른 거 보냈으니까 일단 이 상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리턴과 같이 열리는 겁니다. 자, 리턴과 같이 열리게 되면 보통 리턴과 같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상품을 잘못 보내서 미안하고. 그런데 3가지의 경우로 요청을 하죠. 뭐냐면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 또는 리턴 후 재배송,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환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죠. 내가 뭐 빨간색 모자를 구매했는데 파란색 모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이한테 야, 진짜 미안한데 그 파란색 모자 쓰면 안 되나? 대신에 내가 50% 할인해 줄게 라고 은근슬쩍 던져보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정말 진짜 이 제품이 딱 꽂혀가지고 내가 이것만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분 환불,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액 환불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제품도 날리고 환불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나는 저거 꼭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받고 다시 보내주게 되면 일단은 피드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품을 받는데 3개월 걸렸잖아요. 자, 가는데 한 달, 다시 오는데 한 달, 오고 나서 제품 문제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보내는데 한 달. 제품 하나 사는데 3개월 걸리면 좋은 피드백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요거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턴 받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리턴을 받게 되면 가격이 더, 배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국내에서 미국 보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국내로 오는 게 배송비가 겁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바이어랑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파셜 리펀드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이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질척대면서 계속 파셜 리펀드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0%, 30%, 40%, 50%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예 50% 바로 때려버리면 고객들이 웬만하면 억셉트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의사에 맞게 행동을 처음에 메시지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자,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 똑같습니다. 역시 메시지 보내야 되겠죠. 사과 먼저 하시고 철회 가능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미안한데 뭐가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네 피드백 나쁘게 남긴 거 취소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때 뭐냐면 바이어가
동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를 1년에 5번 할 수 있어요. 5번 할 수 있는데 이 5번을 좀 아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연말에 물건이 많이 판매될 때 피드백이 나쁜 것들이 축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피드백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5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어가 해줄게 라고 확답을 했을 때 그때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바이어가 바이어에게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는데 바이어가 안 했어 그거를. 그럼 그거 하나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을 쓸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경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바이어가 한다라고 바이어의 문제를 처리해주고 네가 이 문제 처리해주면 내가 피드백 고쳐줄게 라는 걸 확답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피드백 리퀘스트 리비전을 어떻게 하냐면 셀러 허브에서 보시면 여기 피드백 부분 있죠. 저 피드백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릴 거고요. 그럼 피드백 받은 게 쪼르미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리퀘스트 피드백 리비전 있죠. 네, 리퀘스트 피드백 리비전 있죠.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릴 거고요. 저는 현재 피드백을 나쁘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거티브를 받았다면 네거티브 피드백 받은 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리퀘스트 리비전을 요청하시면 바이어가 그걸 보시고 리비전을 해주시면 피드백 리퀘스트 리비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베이에서 고객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모르면 당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딱 추려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면 알려드린 대로 처리를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판매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끝!